자, 지금 UAE가 오펙을 탈퇴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처럼 국내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경제 이쪽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오펙에서 UAE가 탈퇴하는 게 그 걸프국들 있잖아요. 걸프 연합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다. 그리고 페트로달러랑 그다음에 미국의 이 패권이 무너지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저도 미국을 좋아합니다. 당연히. 근데 사실은 똑바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사람들은 그냥 원래부터 편견이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기사 자체를 미국 쪽이나 이런 서방 쪽 기사만 쭉 보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기사는 거의 안 봐요. 그러면서 그냥 해석을 내놓는 겁니다. 뭐 트럼프의 큰 그림이 있을 것이다. 뭐 어떤 뭐 이렇게 중국을 골탕 먹이는 어떤 대전략이 있을 것이다. 개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보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이 미국 이란 전쟁이 터지면은 결국에는 걸프국들이 와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걸프국 내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지금 이란에 의해서 타격을 다 입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UAE가 가장 지금 이 GCC 국가 중에서 미국이나 이 달러, 이 페트로 달러의 뭐라고 하죠? 가장 큰 이런 교환소라고 해야 되나? 뭐 싱가포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거래를 해주게 하면서 가장 이득을 많이 보고 그런 국가였어요. 근데 이런 지금 전쟁으로 원유가 막히고 이 석유 거래가 이 달러 거래가 막혀 버리면서 결국에는 달러가 부족해 버리고, 그다음에 UAE가 이 제가 저번에도 UAE의 몰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지금 계속 전쟁으로 폐허가 되니까 무서우니까 원래 여기에 지금 소득세가 제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 막 코인 유튜버들 여기에 가서 막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공격이 당하니까 다들 철수하고 있죠.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다 철수하면서 달러 줘라, 달러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달러가 부족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GCC 국가들이 원래 미국 재무부에 많이 투자를 했겠죠. 페트로 달러를 하면서 달러 거래를, 아니요 죄송합니다, 원유 거래를 달러로 했잖아요. 그 달러가 모이면은 미국 국채를 사주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 무기들을 사주면서 미국에 다시 예치를 했잖아요. 근데 그 돈들이 이제 지금 전쟁 때문에 유가 이런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재무부에서 돈을 빼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재무부가 돈을 안 빼준다는 이런 루머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루머가 사실이지 않을까. 왜냐, UAE가 지금 보면은요, 공식적으로 미국 재무부 스콧 베센트한테 달러 수합을 해줘라, 달러 없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못 해주고 있죠. 못 해주는데 옹호하면서 뭐 검토해보겠다, 재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역시나 점점 이제 중동 내에서 이 페트로 달러의 위력이 무너지는 게 사실이구나. 이거는 뭐 예전부터 무너진다 했는데 지금 미국 이란 전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UAE가 오펙을 탈퇴하는 거고요. 오펙 탈퇴의 의미는 뭐냐? 결국에는 걸프 연합들이 이제 와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와해가 되면은 왜 중국이 피해 봅니까? 이거 또 의사 유튜버님이 또 이상하게 조금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게 중동이 와해되는 게 왜 중국한테 피해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중동이 일치되어 있어서 미군 기지가 거기에 있어서 페트로 달러 위력이 있고, 그래서 미국이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이득을 챙겼는데 패권적으로, 그런데 그게 와해가 되는 건데 왜 미국이 유리한지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트럼프의 큰 그림이 있다고 뭐 자꾸 신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없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없다. 트럼프를 너무 좋아하지 마라. 미국의 이 패권을 가장 빠르게 이 몰락시키는 지도자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무 고맙다. 왜냐, 이렇게 빠르게 무너뜨리면은 결국에는 달러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 금과 은의 가치가 올라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금, 은의 가치가 올려주는 이런 고마운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고맙습니다. 더 오래 하셔서 계속 이렇게 여러 이렇게 이벤트들을 만들어주면서 결국에는 이 다국화 시대로 가는 거죠.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정치적 뭐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판단하면 전혀 안 보입니다. 이 큰 그 말하는 큰 그림이, 그러니까 트럼프의 큰 그림이 아니라 국제 질서와 이게 바뀌는 패권의 큰 그림이 좌파냐 우파냐 이거 나누면은 절대 안 보입니다. 뭐 공산당이냐 뭐냐 이렇게 나누면은 절대 안 보이거든요. 저
공산당 싫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려면 그냥 순수하게 미국 기사도 보고 중국 기사도 보고 뭐 다 언론들을 다 한번 보세요. 보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셔야지 어디 유튜버 말만 듣고 어디 뭐 기사 하나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의 국내에서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해 주시는 분이 거의 없을걸요. 지금 보면 블룸버그 기사에서도 떴었잖아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거 걸프국들이 무너지게 생겼다, 이거 UAE부터 지금 탈이 나는 이유가 다 그런 거고, 오펙 탈퇴도 뭐 거의 뭐 이게 순서 중에 하나죠.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부다비가 이 자국의 2개의 자산운용 펀드에 이 소재한 중국 자산들을 새로운 법인 아래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지금 보면 이 사우디가 새 판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에 대한 투자 전략의 이 대대적인 개편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 블룸버그 기사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란 전쟁은 이 중국 위안화죠. 중국 통화가 미국 달러와 더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전망에 대한 새로운 열정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중동국들이 와해가 되면 달러가 당연히 와해가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이 비집고 들어가겠죠. 이런, 차라리 시진핑의 큰 그림을 봐라, 저는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또 이렇게 하면 너 조선족이냐 중국인이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게 사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지금 뉴스들이. 그래서 TP 황이라는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것은 이란이 아니라 이 미국의 이 세계 제국에 대한, 누군가는 4년 전에 이 자기한테 왜 미국 대만 시나리오에 뛰어들어야 했는지 설명을 해주었고, 같은 논리가 여기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패권을 잃은 것은, 있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지금 세계 에너지 공급의 20%를 장악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패권이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더 큰 뭐 여러 가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금융 제재를 했을 때 금융의 힘으로 예전에는 다들 쥐락펴락 미국이 기축통화의 위력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점점 이제 금융 제재가 먹히지 않고 있죠. 왜냐? 위안화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뒷구멍으로 다 결제를 하고, 위안화 CIPS 이쪽 거래가 나오고 있고, 브릭스들의 이런 다른 이런 대체 통화로 결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하더라도 그 반대편에 이제 대체제들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이제 숨구멍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무력을 또 사용하는 거죠. 이제 말로 안 통하니까. 말로 원래 했을 때 다 통했는데 이제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더 근데 미국한테 더 치명적으로 반발작용, 부작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이 테러와의 전쟁 이후 아프가니스탄 및 중앙아시아에서 철수했으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아시아와 유럽을 가로지르는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할 시간이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랑 중앙아시아에서 철수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를 이제 중국의 1대1로와 러시아가 이제 차지하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은 철도를 통해 이란과 연결하고 있다. 이란과 이미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밖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도 이 철도로 다 교역을 하고 있어서 중국이랑 이란은 뒤에서 웃고 있다니까. 이거를 보지 못하는 한국 언론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라크 및 GCC의 나머지 지역으로 가는 철도 및 에너지 연결이 건설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 미국이 철수하면 여기까지도 이제 중국, 러시아가 먹게 되겠죠. 이런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걸 미래를 못 보고 있다는 게 전 너무 걱정입니다. 진짜 이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세요. 지금 누가 이기는지 이걸 봐야 돼요. 뭐 이게 기분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금 중국이 이기고 있는데, 지금 이거 우리 큰일 났는데, 자, 이런 거를 제대로 못 보고, 야, 미국이 무조건 이길 거야, 다 눈 가리고 아웅처럼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지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하면서 이제 이 지금 중앙아시아 이쪽 지역은 중국판이 되고 있어요. 중국 애들이 이제 여기에 쭉 들어오면서 이란까지도 이제 들어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다 철도가 뚫려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 물류가 뚫려서 지금 철도로 가고 있는데, 이걸 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고 해서 이란이 뭐 고립돼서 죽을 거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게 진짜 대체 말이 되냐고요. 이란이 뭐 섬나라예요? 육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파키스탄도 있고, 옆에 이렇게 나라들이랑 교역을 하는데, 여기 카스피해도 여기 있고, 그런데 이거를 호르무즈 해협 여기 막혔다고 거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왜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걸 못 보지? 저는 이거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저번 옛날에도 계속 금이랑 하면서 얘기해 줬는데, 원유 무역에서 이 페트로 위안이 등장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지금 걸프 협력 회의, 이 GCC 국가들의 이 나머지 국가들은 중국산 무기와 위성 네트워크가 이 지역에
기본 선택이 된다면 에너지 무역의 이 점점 더 많은 비율을 위안화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리고 CIPS나 엠브리지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CIPS랑 엠브리지가 스위프트처럼, 달러의 스위프트처럼 결제 수단이에요. 결제 이런 결제망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UAE는 이미 중국의 이 금 수입의 원천 중 가장 큰 곳이죠. 두바이를 알아주잖아요. 금 수입에서. 그래서 두바이 골드 알아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중국 위안화의 잉여금의 이 순무역 결제를 위해서 SG 볼트에 보관되거나, 아니면은 상하이 근거래소죠. 상하이 근거래소. 그다음에 중국의 이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재활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중동이 지금, 중동 펀드 있잖아요. 중동 펀드들이 USD 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미국 기술 및 국채에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미국 국채를 팔고 점점 더 중국으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채 지금 이자가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 국채는 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냐,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동에서 중국으로의 이 원유 수입에 대한 위안화 결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 홍콩을 통한 중국 채권의 해외 거래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원유 잉여분이 이 중국 채권 시장으로 재투자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인들은 이 재건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충분한 위안화 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위안화 결제가 늘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중동의 재건은 누가 할까요? 미국이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다 중국이 가져가겠죠. 물론 한국도 오겠지만, 한국, 일본도 오겠지만 중국이 거의 다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UAE와 카타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위안화 결제에서 그 돈을 중국에 재투자한 데 있어서 주요한 저항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꼬시는 거예요. 미국이 꼬시고, 그 다음에 카타르 이쪽을 꼬시는데, 그러니까 이쪽 국가가 지금 전쟁 이후에 가장 크게 무너지는 이유가 다 그런 거고요. 이번에 지금 기사 보니까 UAE가 이스라엘 방공망을 갖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이제 갈라선 거예요. 지금 사우디는 파키스탄 용병들을 자국 내로 들어왔죠. 근데 이 파키스탄이 쓰는 무기와 전투기 이런 게 다 중국제거든요. 근데 UAE는 지금 이스라엘, 미국제를 갖고 왔다. 이미 걸프국들은 두 개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갈라지는 걸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번 주에 에미레이트 사람들이 중국에 방문했었죠. 그다음에 카타르도 이제 중국을 방문할 것인가,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점점 더 와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디 편에 설 것인가 지금 UAE도 고민을 하고 있고, 카타르도 아마 고민을 하는 지금 와중인데, 지금 UAE는 역시나 이제 미국 편으로 쓰기로 마음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점점 더 그래서 지금 아랍에미리트 UAE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이 페트로 위안의 대화가,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했었잖아요. 나 자꾸 달러 안 주면은 이 페트로 위안화로 결제를 해버린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아이쿠야 하면서 아마도 미국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UAE는 트럼프 행정부에 당신들이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USD 이 달러가 부족해지면 당신들이 우리에게 달러 수합을 제공하든지, 아니면은 나는 위안화 결제로 이렇게 위안화 통화로 석유와 가스를 거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여기에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는 결국에는 미국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AE가 지금 중국에 방문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가 중국에 방문한 이후에 MBS가 이 사우디의 왕세자죠. MBS가 시진핑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이거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사우디 중국 관계의 전략적 성격, 그 다음에 플러스 중요성 및 진행 중인 분쟁이 이 GCC 걸프국들의 안보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 및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휴전 유지와 SOH에서 이 주요 이런 뭐라고 하죠, 중재자 역할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봤을 때 중국한테 뭐 약간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편가르기를 좀 해줘라 이렇게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걸프국들, 이 중동 국가들에게 편가르기 하지 않는다. 서로 이렇게 조금 화해와 이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번영을 하자. 싸우지 말아라. 휴전을 하고 전쟁 중단을 해라. 이런 식으로 중국이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우디는 지금 이미 이 대중국 원유 수출 있잖아요. 45%가 위안화로 이미 결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동 원유 대중국 수출의 41%가 위안화로 결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가 달러로, 7%가 유로로 결제되고 있다. 그래서 3월에 위안화는 지금 중국 글로벌 결제 비중의 56.37%가 상승한 반면 달러 비중은 40% 아래로 떨어져 39.8%를 기록했다. 그래서 UAE의 중국 방문 이후 더 높아질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인민폐로 결제하는 게 높아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 보이고 있고요. 점점 더 이제 달러의 점유율이 내려오고 있다.
이 추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중국산 무기 이 직접 구매한 것과 그다음에 파키스탄이 운용하는 것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이게 좀 해석이 잘못됐네요. 이 미국 보호에서 이 의존하는 방향에서 벗어나서 지금 보면 중국산 무기를 직접 구매하거나 파키스탄이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렇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위안화로 더 많은 결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 나와 있죠. PAF 파키스탄 그 군이거든요. 여기 지금 공군은 여기 나와 있죠. 곧 J-35와 KJ-500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사우디가 미국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면서 중국 장비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추측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이렇게 가져오면 좀 그러니까 파키스탄을 이용해서 중국 장비를 들어오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점점 다극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파키스탄은 이미 뭐 중국이랑 거의 뭐 군사 동맹급으로 중국 무기에 대한 엄청 수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 중국제잖아요.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진 이 파키스탄 공군이 사우디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중국 무기가 사우디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파키스탄 군대가 이제는 이 사우디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뭔가 이 그림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미국이 점점 와해되고 있고 중국이 그 사이로 서서히 지금 사우디를 이용해서 비집고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도 UAE도 뭐 중국에 방문을 해서 MOU 뭐 24개를 체결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AI랑 뭐 청정 기술, 친환경 에너지, 뭐 핀테크, 뭐 여러 가지 자동차 이런 거 다 투자한다고 하긴 했지만 일단은 뭐 좀 더 지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UAE는 여기서 현재 경로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사우디와 카타르의 접근 방식을 더 따를지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UAE에게 중국의 도움을 원한다면 위안화 결제와 이 중국 내 투자가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두 개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더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UAE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으로 그냥 고민하다가 다시 또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중국 내에 지금 SRC 기준으로 이 분석한 결과를 봤을 때 이란 석유의 100%가 중국 지금 위안화로 결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의 45%가 위안화 결제, 그다음에 이라크 석유의 지금 60%가 위안화 결제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이런 UAE와 쿠웨이트, 그러니까 보류국들은 UAE와 쿠웨이트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많이 타격을 입는 거죠. 미국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 방문 이후 이것이 변하는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와해가 되고 있는 게 보인다니까요. UAE와 쿠웨이트 석유가 많이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왜곡될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압박이 계속되면 될수록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막힐수록 여기가 더 많이 피해를 봅니다. 이란과 이런 데가 더 많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제발 똑바로 보셔야 돼요. 진짜 이거를 똑바로 보셔야 되는데 제대로 못 보고 있어서 좀 너무 많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도 점점 이 미국에서 이렇게 조금 비중을 줄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안화 결제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는 중국의 이 상하이 금 보관소에 금을 결제해서 이렇게 보관하거나 아니면 중국 국채를 또 사고 있는 거죠. 아니면 또 여기 있죠. 파키스탄 공군 방공대를 여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오게 해서 여기에 지금 더 많은 이런 중국제 장비를 우회해서 이렇게 사우디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위안화 결제가 더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걸 제대로 보셔야 되는데 아직도 미국 이렇게 하시니까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이란 전쟁 전에요. 엄청난 양의 이 석유를 비축했다고 합니다. 이미 비축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미국이랑도 차이 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13억 9,700만 배럴을 갖고 있었고요. 미국은 4억 1,300만 배럴을 이렇게 갖고 있었고 12월 기준으로 25년 12월 기준으로 그리고 일본은 2억 6,300만 배럴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장 많이 이렇게 갖고 있었다. 엄청난 규모로 이거를 갖고 있었던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중국은 가격보다 물량을 더 많이 준비했다. 그러니까 유가의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이미 지금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데 더 주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원유 비축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전기차 이런 글로벌 공급망의 7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화석연료 충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의 이 전기화 산업의 이 경쟁력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이렇게 좋은지는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물론 중국의 이런 압도적인 이런 승자는 아닙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중국도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더 힘든 데가 저는 미국이라고 보거든요. 미국은 원래 패권을 갖고 있었고 가장 많이 가진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서 동맹국들의 이런 뭐라 신임도 잃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달러가 점점 거래량에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가격 게임이 아닙니다. 단순한 가격 게임이 아니고요. 지금은 선물 가격보다 실제 원유, 저장 시설, 운송로, 보험, 정제 능력, 전략 비축이 중요해지는 국면이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에너지 안보를 금융시장이 아니라 국가 전략으로 이제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유가 시기에 원유를 쌓고 그다음에 동시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이런 공급망을 장악을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IEA 회원국은 이 비축유를 방출하는 쪽이고 중국은 비축유를 활용해 버티는 쪽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중국에도 당연히 부담이죠. 하지만 더 잘 준비한 국가가 어디일까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 한국이 더 힘들어지겠죠.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랑 일본이 지금 더 힘들어지게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가 변화가고 있는데 이거를 못 보고 아직도 뭐 큰 그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된다. 지금 요약을 해드리자면 UAE가 지금 오펙을 탈퇴한 거는 역시나 이 걸프국들, 이 미국 아래에 있었던 걸프국들이 와해가 되면서 그 사이로 이제는 중국이든 러시아든 이런 힘들이 이 다국화 시대가 열리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됐습니다. 감사합니다.